우리 몸속에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의 생명선이 있거든요. 바로 혈관이죠. 근데 만약에 이 생명선이 막히거나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인체를 위한 예비 부품, 인조혈관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만 7천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혈액 투석에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환자분들의 수입니다. 이분들 모두에게는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줄 생명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거나 병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중요한 배관 시스템이 망가진다면요. 과연 대안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절실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혈관 위기. 고령화 사회가 인체 예비 부품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 늘어나는 그런 병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도로가 낡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예비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혈관 벽에 기름때가 껴서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 그리고 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 마지막으로 혈액을 거르는 필터, 심장이 멈춰버리는 말기 심부전. 바로 이 질병들이 인조혈관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주범들인 셈이죠. 자, 그럼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데크론 대 EPTFE 두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인조혈관 시장에는요, 이 2가지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데크론하고 EPTFE. 이 둘이 외과 의사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아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데크론부터 볼게요. 이건 아주 튼튼한 폴리에스터 섬유로 짠 건데 시장의 오랜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소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통합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데크론이라는 그물망 사이로 막 자라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덩굴이 격자무늬 담장을 휘감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내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는 게 바로 EPTFE입니다. 이건 고어텍스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하죠. 이 소재의 핵심은 놀랍게도 정반대예요. 바로 분리입니다. 표면이 마치 프라이팬 코팅처럼 엄청 매끄러워서요. 혈액이 달라붙질 않고 그냥 쓱 미끄러지게 만들어요. 덕분에 아주 치명적인 피딱지,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 이 큐가 정말 핵심입니다. 두 소재의 전략적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왼쪽의 데크론은 조직이랑 잘 합쳐지니까 대동맥처럼 아주 강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곳에 주로 쓰입니다. 대신에 피가 굳는 걸 막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반면에 오른쪽 EPTFE는 혈전, 즉 피딱지가 안 생기게 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작은 혈관이나 투석혈관처럼 절대 막히면 안 되는 곳에선 거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들은 수술하는 매 순간 이 표를 머릿속에 두고 통합이 더 중요하냐? 분리가 더 중요하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속의 전쟁터, 이 라이벌들의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럼 이 두 소재는 우리 몸속에 정확히 어떤 부위에서 맞붙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요, 전적으로 손상된 혈관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팔을 한번 볼까요? 물론 자기 혈관을 쓰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21.3%, 그러니까 약 2만 2천 명이 넘는 환자분들은요. 바로 이 EPTF, 인조혈관에 자신의 생명줄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를 뿜어내는 우리 몸의 중심 고속도로, 바로 대동맥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변 조직과 하나가 돼서 튼튼한 벽을 만드는 데크론의 통합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술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04년만 해도 94%가 배를 여는 큰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70% 이상이 다리 혈관을 통해서 인조혈관을 쓱 배달하는 스텐트 시술로 바뀌었어요. 이건 환자분들한테는 엄청난 희소식이죠.
도로 비유를 계속 써볼까요? 혈류가 좀 느린 지방도에 해당하는 곳, 그러니까 다리 같은 말초혈관에서는요, 피가 굳어서 막히는, 즉 혈전이 생기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PTFE가 아주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조혈관의 거인들. 이 치열한 기술 경쟁 뒤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요, 사실상 글로벌 빅3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PTF의 원조격인 고어사가 거의 압도적이고요. 데크론의 강자인 게팅게, 그리고 일본의 테루모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이 인조혈관의 95% 이상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들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고어는 고어텍스라는 막강한 브랜드를 앞세워서 프리미엄 ePTFE 전략을 쓰고 있고요. 게팅게는 전통의 데크론 시장은 꽉 잡으면서 ePTF로 영토를 확장하는 일종의 양동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르모는 아주 어려운 대동맥 시술 같은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생명선의 미래. 공급망 충격과 보건안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생명선 시장, 과연 얼마나 안정적일까요? 앞으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공급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특히 단 하나의 회사, 단 하나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과거에 고어사가 소아심장 수술에 꼭 필요한 인조혈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그때 당시에요, 이 작은 인조혈관 하나가 국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제품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한 회사의 결정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들의 심장 수술이 멈출 수도 있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정 기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 갑자기 수술이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우리만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한 소재를 향한 기술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결과가 우리의 생명선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기술의 진보와 기업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 달린 보건안보,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